네,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여러분. 해커스잡 그리고 호감부자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영통 강좌, 네, 수협은행에 채용이 떴죠. 그래서 자소서를 어떤 식으로 좀 작성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협은행에 조금 효과적인 자소서를 쓰실 수 있을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채용 공고 브리핑 먼저 해드릴게요. 수협은행 신입 행원 채용 공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야는 전국 영역면 은행 업무 일반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개인금융은 일반 고객, 창구에서 개인 고객을 응대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기업금융의 케이스는 이제 기업 고객들, 중소기업이나 대표님들의 이제 뭐 여신 업무들을 주로 담당을 하게 되겠죠. 지역인재가 있는데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0명씩 채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 전국보다 되게 티오가 적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경쟁률이 전국보다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인재로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5년간 필수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만약에 나는 뭐 대구 쪽인데 뭐 부산에서 나는 계속 살 생각이다 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눈치 게임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 분야까지 있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직군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코딩 영역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원 자격 보시면 전혀 성별,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력서를 보시면 뭐 학력부터 학점 전부 다 좀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경험들이나 자격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선호할 부분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서류 전형에서는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친구들 기준이고 외국어 성적 보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학은 조금 높은 친구들이 당연히 조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익 기준으로 치면 그래도 800점대 이상은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 당행, 봉사활동, 대학생 홍보대사나 어촌 봉사단 활동을 한 친구들은 당연히 조금 가산점이 생길 수 있겠죠. 배수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서류는 아무래도 이제 필기 전형이 명확하게 있는 만큼 그래도 조금 뽑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융 관련 자격증, 실제로 이제 투혼사나 외환 전문력, 투자 권유 대행이 그리고 뭐 거주, 권유 자문 인력들, 신용분석사, AFPK 이런 주요한 자격증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중에서 뭐 하나라도 있으면 좀 좋은데 당연하게도 요즘 행원들한테는 디지털 역량들도 어느 정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 SQLD나 ADSP 같은 자격증까지 같이 갖고 계신다면 더 좋겠죠. 금융 DT 테스트 이런 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컴할이나 DT 테스트 같은 디지털 그리고 회계 관련된 이런 자격증들을 같이 선호한다라고 보시고 가능하면 다 끌어내시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건 고루고루 갖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필기 전형 기준으로는 NCS의 직업기 초능력 평가만 봅니다. 그래서 지역 능력 생각하셨던 분들께는 또 절호의 기회일 수 있겠고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 관리가 없고 정보랑 조직인데 이 두 가지 과목은 조금 암기 과목처럼 획득을 하실 수 있는 거라 의수문 준비를 해 오셨던 분들께는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좀 공적인 기준으로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 면접, 이제 부서장, 임원 면접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정량적인 스펙들을 갖추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정량적인 스펙을 좀 부족하게라도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소서로 최대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소서를 어떻게 쓰시면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비전을 보시면 지역농협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업인들, 수산인들, 그래서 어업인들의 권리 증진, 어업인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중심에는 우리 수협이 있다. 요게 기본이에요. 수협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잘 사는 어업인이 되기 위한 어떤 자금을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수협은행인 거죠. 그리고 어업 같은 경우도 뭐 직장 다니면 뭐 내가 어느 정도 신용대출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잖아요. 배를 갖고 있고 뭐 내가 이번에 수확량이 얼마나 됐고 포획량이 얼마나 됐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뭔가 측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우리 수협은행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업인들이 좀 더 투자를 받아서 실제로 어느 정도 대출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배가 비싸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출을 실행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력으로 조금 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틀을 제공을 해주는 게 바로 수협은행
수협의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빈년농협, 그래서 농업인들의 이익 증진, 위치 상승, 약간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좀 공공성, 그리고 윈윈, 조합인들의 이익 증진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제에 대한 업무라던가, 실제로 상품들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지는 않겠지만 어업인들을 위한 그런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판매할 수 있는 영업 능력을 주요하게 보겠죠. 보시면 수산자원 육성, 유통 판매 수출, 여기에서 유통 판매에 대한 어떤 수출에 대한 그런 자금적인 요소들을 마련을 하는 것이 수협은행인 거고, 어업인들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주는 게 바로 수협은행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금융혁신, 혁신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디지털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더 노력이라던가, 상호금융, 상호조합에 맞춰서 누군가에게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들이 세팅이 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이나 어촌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원 동기, 이런 부분들을 잘 녹여내시면 좋겠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금융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그리고 해양수산업 발전이라는 공익적 어떤 국책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죠. 수협은행 보시면 나와 있죠. 변화하는 미래 혁신하는 수협은행, 계속해서 혁신을 해나가겠다에 대한 부분들, 좀 더 큰 이익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실제로 어업인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 한마디로 조금만 더 영업 능력을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중앙회, 그러니까 수협 중앙회 역할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는 게, 그만큼 어촌이 좀 더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유통이라던가 뭐 물류라던가 관광이라던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 수협의 역할이고, 그 안에서 이제 금융 혁신을 담당을 하는 것이 바로 수협은행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업인에 대한 어떤 신뢰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혁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생에 대한 부분, 영업에 대한 부분,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 개선하고 경쟁력 확보하고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혁신하는 부분들, 이런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상호금융에 맞춰서 배려에 대한 부분,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지원 동기를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원 동기가 수협은행 지원 동기, 그리고 본인만의 차별화된 강점, 요거를 사례 중심으로 기술을 해달라. 그러니까 보통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에 어떤 역량을 펼칠 것인지를 작성을 하세요가 보통의 지원 동기라면, 여기에서는 깍지를 나눠야 되겠죠. 수협은행에 지원한 이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강점, 그러니까 수협은행에 맞는 차별화된 강점이겠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이유로 수협은행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특히 수협은행에는 이러한 인재가 필요한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강점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실제로 이거는 작년 수협중앙회 자소서 5번 항목인데, 협동조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고 가치를 실천한 본인의 사례, 한마디로 이런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조합원들이 이런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한마디로 공동의 목표, 공동의 이익, 공유,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의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조직단체 기준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는 내가 공동으로, 우리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왔던 경험, 그러니까 한마디로 협동조합의 포커스를 맞춰서 차별화된 강점을 가져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원 동기 중에 하나니까. 그러거나 차별화된 강점 얘기할 때 아까 우대사항에서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어업이나 관련된 활동을 했던 부분들도 차별화된 강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실제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목표의식을 고취시키고 해서 뭔가 협업 능력을 달성했던 그런 조합에 대한 포인트, 혹은 내가 영업 매출을 정말 많이 올렸던 거, 그래서 좀 소외된 이웃한테 뭐 나누어 주었다거나, 실제로 차별화가 관련된 부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일하고 있는 카페가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제약도 받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내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외면받고 경제적으로 약소한 그런 곳일수록 어떤 기회를 활용하고 이런 분석 능력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메뉴를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좀 더 극대화해서 실제로 이렇게 매출 향상을 내가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런 것처럼 수협은행에서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혹은 지식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조직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렸죠. 상생, 조합원들끼리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공공성, 뭔가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던 경험, 혹은 내가 어민 관련된 뭔가 홍보대사 활동이라던가 서포터즈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봉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업종 관련해서 그쪽에서 나고 자라서 어업인들의 고충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내가 실제로 소외된 이웃 고령층 고객한테 디지털 관련된 부분들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강점들을 내가 지원하는 동기에 더불어서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근거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원 동기는 어떻게 써야 할까? 어업의 위상,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죠. 어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업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적인 어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맞춰서 수협은행은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면서 어업인들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공감을 하고 있는 나의 어떤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도 괜찮겠죠.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같이 뭔가 협업하면서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나는 그리고 수협은행의 이러한 가치에 맞춰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실제로 내가 목표를 조금 더 주요하게 보고 팀을 이렇게까지 공동의 어떤 목표의식을 고취시켜서 만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은 혁신 수협은행, 혁신을 하고 디지털이나 금융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협은행에 맞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혁신 능력, 내가 뭔가 기존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실제로 내가 이런 식으로 기획안을 만들었을 때 훨씬 더 높은 매출 성과를 내는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키오스크 같은 걸 도입하는 건 어떨까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고객 분석을 해서 좋은 성취를 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따뜻한 수협은행, 상생에 대한 가치 얘기하면서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만약에 디지털에 대한 부분이나 분석 능력이 좋다면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계속해서 어민들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좀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수협은행에서 이렇게 어민들의 권익 증진에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뉘앙스로 작성을 해주시면 충분하겠죠. 이해가 잘 가시죠? 실제로 가치관 어필을 하실 때 농협은행 합격 자소서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게 좋을 텐데요. 나는 맡은 역할에 책임감을 갖자라는 가치관에 따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걸 가지고 있고, 어촌 관련된 활동이면 더 좋겠고요. 어떤 봉사활동 당시에 이렇게 소외계층 분들을 만나면서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을 느꼈고, 특히 수협은행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서, 혹은 금융 혁신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어민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나가고 있어서 이렇게 고객을 끝까지 책임지는 행원으로 성장을 하고자 수협은행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하면서, 강점, 실제로 나는 이 디지털 혹은 고령층 고객에게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어려움이 무엇인지 가까이에서 듣고 파악해서 편리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왔고, 또 디지털 자격 테스트에 통과해서 이런 디지털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통해서 수협은행에서 항상 고객들이 더 편하게 수협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800자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에피소드 구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요 경험 항목들 내용에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경험 항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여기 3번 항목이에요. 또는 가장 큰 실패를 했던 경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를 경험을 통해서 기술을 해달라. 그래서 실패를 극복했던 경험, 어려운 난관을 해결했던 경험인 거죠. 그래서 구성이 필요합니다. 문제 상황이 필요하고요. 문제 상황을 내가 왜 나서서 해결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해결 방법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서 이제 직무 역량들이 명확하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을 깨달았는지, 요 내용이 뒷받침이 되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지금 어려운 난관, 지금 요거는 제가 샘플 에피소드를 매번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똑같이 쓰시면 표절에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우선
은행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이제 스마트 뱅킹을 깔아야 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왕이면 금융권 관련된 경력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왕이면 내가 조직 내에 속해 있을 때 어려움으로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혼자서 내가 해결을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계속 해볼게요. 이렇게 스마트 뱅킹을 깔아야 되는데, 전통시장이나 구시가지 위치한 영업점 특성상 대부분 어르신들이라서 관심이 없었대요. 우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나는 다른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수협은행의 가치랑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상대방에 맞춰야만 설득이 가능하다. 설득을 하는 사람의 입장, 아쉬운 사람이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도 가는 거죠. 우선 어르신들은 이런 와이파이를 켜는 법부터 잘 모르신다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분석이죠. 명확한 분석을 통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앱을 설치해드리기 이전에 우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메신저 사용법까지 알려드렸고, 만약에 더 디테일하게 가실 거면 실제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녀분들과 메신저를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 만큼 목적의식을 고취시켜드리기 위해서 메신저 사용법까지 알려드렸고, 한 번에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번씩 천천히 확인하면서 알려드렸던 결과, 이 영업점에 가면 스마트폰 친절하게 알려주는 직원이 있다고 소문나서 당초 30개를 넘어 50개까지 설치를 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눈높이를 맞춰 성의 있게 업무를 수행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요거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해결하고자 한 이유와 노하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객 응대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 어려운 미션을 해결했던 경험 정도가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어서 실제로 지원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이나 디지털 금융 혹은 영업 매출 향상에 대한 부분, 지식에 대한 부분, 내가 특별하게 금융 관련된 거 투자 학회를 했다거나 아니면 디지털 관련돼서 내가 실제로 디지털 분석 능력을 갖추기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움에 영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넣었다면 상생에 대한 부분도 괜찮겠죠. 팀 내에서 뭔가 능동적으로 목표의식을 구축시켜서 팀원들을 이끌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성과를 냈다는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4가지 중에서 3가지 정도는 에피소드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지원 동기 쓰셔야 되고 나머지 3번, 4번도 같이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중에 수협은행과 조금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들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2번이죠. 자신의 MBTI 유형 그리고 장단점, 이를 기반으로 당행 직무 중에 본인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및 판단 근거, 요거는 요 구성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샘플인데요. 저는 ENFP, ENFP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긍정적이고 조직 내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아무래도 이런 긍정적인 부분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이 조금 부족하다, 혹은 분석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러한 성향은 당행 직무 중 이러한 부분과 개인금융이나 기업금융으로 나뉘겠죠. 디지털도 마찬가지죠. 개인금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면서 얘기를 하셔야겠죠. 그 이유는 이 개인금융 역시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시각에 눈높이를 맞추고 오히려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내가 분석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팀 단위로 내가 뭔가 업무를 수행을 하려면 계속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조직 내에서 소속이 되고자 맡은 역할을 좀 제대로 수행하고자 계속해서 뭔가 분석하고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했던 경험, 그래서 내가 이러한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 좋은 영향을 줌으로써 조직에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준 경험,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죠. 개인금융 역시 고객 한 분 한 분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알고자 체크하고 노력하면서도 항상 그 기준에는 우리 조합원들, 조직 구성원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이익 증진을 계속해서 노리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금융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금 분석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분석 능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은 예를 들어 기업금융은 실제로 기업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분석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혹은 지금 여기선 제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으로 세팅을 했는데, 단점이 아니라 강점을 발휘한 경험으로도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잘 분석하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이 개인금융에서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내가 단점을 보완하고자 실제로 이렇게 노력한 경험이 이 개인금융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만 해주시면 문제없이 자소서를 금방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해커스잡 유튜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거나 계속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